이어서 경남 산업 전반에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빠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 제가 그 5월 18일 날 STX 엔진에 다녀왔거든요. 그 지사님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이제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과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도 드리고 이제 격려도 드리고 또 애로사항도 좀 청취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조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일 없을까 이래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의 성과가 중소협력사가 234개고 또 4,797명의 고용 유지, 5,20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이 굉장한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박기문 대표님 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산만 이렇게 과제로 해서 하는 것보다 STX 엔진은 민간 엔진도 생산을 한다. 그래서 방산에서 번 수입을 민수로 다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수 엔진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엔진에 대한 우려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산만 따는 기업들하고는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가산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지사님께서 이런 세일절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경남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우리 도만의 특색이 있는 기업 지원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지역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도민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지역의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보면은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 일자리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는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선은 기업의 이제 전 주기로 보자면은 처음에는 이제 창업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단계에서는 금융 지원이나 좀 일자리 고용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에 가면은 판로 지원에 대한 수출이나 내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판로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있고, 그 과정에 기업이 혁신하기 위한 각종 스마트화나 R&D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지역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경제부지사를 애초에 정무부지사였던 직위를 처음으로 경제부지사로 모시고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투자유치 지원단을 포함한 각종 기업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돈은 기본적으로 혁신하는 기업들은 끝까지 지원한다. 스스로 혁신하는 기업은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들을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미래와 희망이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제 혁신을 통해서 전망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고요. 다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정부가 산업이나 기업 지원에 큰 틀에서의 지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지원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정부의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좀 더 많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할 것인지 하는 게 우리 경남도의 기업 지원 사업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던 게 스마트 산단 또 정부 정책으로 전환을 시켰던 거고요. 그 외에 기업 지원 사업들이 정부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경남이 제안해서 정부가 공모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지원됐던 R&D 사업들이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도중 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사님께 이제 경남이 제안해서 공모를 하게 하고 경남이 응모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시고 경제부지사님이 그 기업에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또 많은 기업인 분들께서 도움이 된다고 실제로 얘기들을 하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지사님께서 직접 이제 소통의 창구의 범위나 워낙 기업이 많으니까요. 분류나 산업의 분류나 규모나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직접 또 한번 이렇게 기업인들 목소리도 정기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경남 산업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주로 이제 아무래도 현장은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부지런히 많이 다니시고 보통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지역의 이제 경제 단체나 지역 기업인들을 그룹으로 이제 보는 일정들이 꽤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정들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 극복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기업의 현장을 경제부지사님이 책임지고 다니시면 저는 그런 기업의 요구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대기업을 포함한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제가 담당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에 산자부 장관님도 이제 우리 부지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경남에는 조금 더 좀 더 조금 힘이 산업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하는 더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사님,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도 한번 해주셨고요. 그래서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산업에 우리 동남권 메가시티가 어떤 산업으로 가야 될지 또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 부울경 내에서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이 어떤 산업 형태로 조금 재편되어야 되거나 발전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예. 그 메가시티의 핵심이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고 경제권도 규모를 확장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지역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경남을 예를 들면은 경남의 제조업의 혁신을 하더라도 경남 도만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부울경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데서 제일 중요한 게 혁신도시입니다. 경남 혁신도시는 진주에 있고요.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는 건축, 토목, 도시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건축 분야가 중심이 된 혁신도시인데 지금 현재 이 혁신도시가 부산의 금융, 영상, 울산의 에너지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혁신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의 대학이나 관련 기업들이 대거 혁신도시로 내려와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경남 단위로만 혁신도시 시즌2 혁신도시의 이런 발전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부울경 지역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대학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를 포함한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그리고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과 관련 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전 요 부울경 권역 안에서 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저는 물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덕 신공항을 네. 24시간 운영 가능한 그런 공항으로 정부를 설득해서 만들어낸 제일 큰 이유가
부산항과 연계된 공항과 철도, 복합물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산업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인천의 송도로 몰려가는 제일 큰 이유는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부산항이라고 하는, 부산신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항만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공항과 철도 문제는 남북관계가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공항과 연계된 복합물류가 되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첨단 산업들이 부울경에 저는 자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공화물이 빠져 있으면서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산업에서 부울경의 역할이 항만 중심의 중공업 위주로만 발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는 이런 물류산업, 복합물류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속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6월 정례 질문, 제가 도정 질문 마지막인데요. 시장님 혹시 도정 질문 중에 혹시 미처 시간이 모자라서 답변을 못 하셨거나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수 의원님 질문 중에 저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실 줄 알고 축하 인사까지 준비를 해놨었는데 어쨌든 어제 넷째 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도정 질문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경남 도정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전해주신 내용들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그리고 실제 도정 질문의 사전 답변 준비 토론 과정에 우리 실국장님들과 도정 질문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실제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나 또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 그리고 새로운 방향들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도민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교육청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 지원 플랫폼 아이톡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빠른 때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교육감입니다. 좀 전에 네. 존경하는 박준호 의원께서 밀양 표충사 이야기를, 그 사진을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표충사 살림을 좀 살았습니다. 그때 삼영대사, 스산대사, 기어대사의 봄, 가을 제사 때 제가 그 제사의 알자라는 그 역할을 제가 수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알자가 뭐 하는 역할이냐 하면, 재관들의 동선을 이제 사회자가 그 충문을 이루는 데 따라서 그 재관들을 모시고 다니는 그 역할하고, 재관이 따라주는 잔을 또 이래 들고 가서 그 재상에 얹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알자였는데, 그 역할을 제가 그 충실히 했던 그 기억이 나서 그 질문하실 때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표충사는 저한테는 참 젊었을 때이고 그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 절입니다. 네.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예. 네. 예. 그 교육감님, 그 아이톡톡을 보니까요, 이게 2018년도에 미리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3월에 배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사실은 아이톡톡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학습도 효과적이지만 이제 디지털 도구나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기대와 관심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이걸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시고 이걸 만드시려고 하신 건지. 네. 저희들이 2018년에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그 준비를 이제 하면서 미래교육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30년, 50년 뒤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에게 어떤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전에부터 제가 기억에 의하면 그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지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하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인공지능을 우리 교육에 한번 투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 2019년에 국제 컨퍼런스를 미래교육 국제 컨퍼런스를 창원 세코에서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미래교육 인공지능과 관련된 솔루션을 한번 드려보자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많이 수준이 낮았습니다. 기업체의 인공지능은 대단한 수준에 와 있었는데 교육에 있어서의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참 허접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침 그때는 또 사교육 업체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공교육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절박하게 들고 해서 우리 공교육이 이제 인공지능에 투자를 좀 하자는 그런 이제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톡톡이라는 이름의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개인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의 우리의 교육은 어떤 평균적인 수준에서 모두에게 일괄적인 어떤 평균적인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미래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나 잠재력을 찾아내서 그 아이에게 맞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투입했을 때 그 아이의 개별성을 선생님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아이의 개별성을 인공지능이 충분히 찾아내 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미래교육 체제 이것을 저희들이 첫째의 목표로 삼았고 두 번째는 교육 데이터 주권을 저희들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줌이라는 도구를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썼고 또 구글이든 MS든 다양한 어떤 에듀테크 이든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에듀테크를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져도 그 데이터는 전부 그 회사로 가버리지 우리한테는 데이터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네. 어떤 무료 사용이라고 하는 미끼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가 얼마만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속에서 모든 데이터가 다 나가버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인공지능을 투입하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는 속에서 인공지능의 투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우리 소유의 브라우저를 만들고 우리 그 브라우저에 기반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는 지난 3월 달에 도내 전체 학교에 이 플랫폼을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수 학습 활동 그것에서 추출되는 데이터는 경상남도 교육청 소유로 해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일정하게 축적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투입하게 되면 일단 데이터가 바깥으로 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교육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아간다는 그것이 두 번째의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네.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성장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건 데이터의 축적이 데이터가 앞으로 미래 교육을 저희들 말할 것이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 교육감님 이걸 학교 현장에 했을 때 이제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요. 현장은 좀 반응은 좀 어땠나요? 현장에서 마치 우리가 전화기를 바꿨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불편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억지로 저희들은 그 솔루션을 가지고 가면 뭐 수명이 오래 갈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에게도 재미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작년 9월 달부터 6개월간 시범 사업을 250개 학교에서 하면서 수정 보완해가지고 지난 3월 달에 도내 1000개의 학교에 다 배포를 했고, 지금은 99%가 넘는 학교가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저희들은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만, 화상 수업 이 수업 도구가 우리 아이톡톡은 평균 15만 명이 쓰고 있는 데 비해서 교육부 직속기관인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만든 이 학습터의 경우는 2만 1000명, 그리고 EBS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 이것은 지금 10,000명 정도, 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아이톡톡이 15만 명 이상이 지금 쓰고 있고, 지난 5월 달에 교육부에서 우리 도내 교직원 6,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현재 줌이라는, 작년 원격 수업 때 참 많이 썼습니다. 이 줌을 수업 도구로 쓰는 교사가 지금 현재는 36.5%, 우리 아이톡톡은 31.39%인데 2학기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톡톡이 62%, 줌은 15%로 줄었습니다. 줌은 2학기에 유료화한다는 이제 통보가 이미 있었고, 또 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똑같이 불편하고 뭐 똑같다면 데이터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한다는 점에서 아이톡톡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뭐 2학기 가면 거의 모든 교수 학습 활동이 아이톡톡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해드려야 되지, 이걸 뭐 억지로 독립운동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데이터 주권이라는 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데이터는 훨씬 더,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은 훨씬 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겠죠. 예. 그 일부에서는 교육부에서 K-에듀 플랫폼, 그 다음에 아이톡도 이게 중국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제 그 전에 이 답변 드리기 전에 사실 데이터라는 것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모아야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장고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면서 저 안에 있는 거 다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뭐 우리 의회에서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만, 지난해 정기회에서 50억 원의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축적할 것인가, 또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50억의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교육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에듀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계획을 지난해 가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23년도부터 학교에 배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해서 우리는 올해 배포가 가능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교육부 사업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우리는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대신 교육부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연동해서 우리가 이미 거쳤던 다양한 노하우는 교육부에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 함께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교육부가 준비해서 전국으로 배포할 이 사업은 2024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그 시간만큼 이미 축적한 데이터는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나중에 가서는 교육부와 우리가 서로의 노하우를 협조를 통해서 연동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좀 내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교육감님 말씀처럼 미래 교육의 새로운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사실은 하고 되어야 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올해 특별히 집중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거나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거나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좀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미 확보된 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축적할 것인가, 마치 이제 거대한 물류센터를 저희들이 만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의 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짜는데 우리 아이들의 학습 요소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과목, 모든 단원의 학습 요소를 다 모아보면 10만 요소가 넘습니다. 이 데이터를 지금 전부 입력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축이 돼야 그 다음에 학생 활동으로 나오는 그 정보가 그 10만 개가 넘는 요소하고 모두가 하나하나 연결이 되었을 때 의미 있는 추출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2개의 특허를 저희들이 신청할 준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뭐 우리가 독점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의 노력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특허도 2개를 신청할 준비를 하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허를 출원하고 그 특허가 완성되면 이제 다른 지역의 예산으로 좀 내놔라고. 아니 뭐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가 우리 교육청하고 협업을 요청할 때는 우리가 이미 든 돈 부분을 가지고 일정하게 그 돈을 저희들이 함께 협력이기 때문에 네. 받아서 써야지, 우리는 50억 들였는데 그것을 다른 시도가 공짜로 가져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교육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네. 됐습니다. 교육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 톡톡이 제대로 된 아이들의 미래의 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네. 교육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예. 제가 마지막이니까요. 예. 네, 특별히 답변을 못 하셨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김경수 의원님 질문 답변 과정이 제가 너무 숙연해서 차마 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우리 교육청에도 김경수 의원님보다 더 많은 다둥이가 있습니다. 장학사 한 명이 아이를 7명 난 장학사가 있어서 2019년에 제가 대단하다, 내가 너 가족을 다 모아서 한번 짜장면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7명의 부모님까지 해서 9명인데, 근데 큰아이가 수능 친 다음 날 제가 그 7명과 아버지 엄마까지 해서 9명에게 제가 짜장면을 한 그릇 산 적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제가 했더니 엄마가 무남동녀로 자기는 자라서 형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저도 칭찬을 하고 격려를 했는데, 이 장학사가 인턴 장학사를 하다가 발령을 내는데 이 장학사가 집에서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우리 이제 규정상 인턴 장학사가 발령이 날 때는 기존 장학사들 인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남는 자리에 보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장학사는 집 가까운 데로 보내지 않으면 이 7명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설득을 해서 그 집 가까운 그 교육지원청에 발령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둥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3명 이상의 자녀는
세 번째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입학 준비금도 저희들이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 배정할 때 다둥이는 3명 다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 일지망하는 학교에 다 배정을 하는 이런 노력으로 지자체가 하는 것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도 이 다둥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뭐 인사나 이런 데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김경숙 의원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둥이가 우리 교육청에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의 애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열정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